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관련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할까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 네. 잠재해 있지 않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죠. 이 부분을 최대한 감추려는 그런 선거 정책을 썼고요. 왜 저희가 이 지역선거인데 정권심판원을 꺼내들었겠습니까? 그 판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들었잖아요. 김태우 후보를 안 보내면 되잖아요. 왜 이 귀한 사면권을 활용해서 대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람을 사면해서 또 거기를 보냅니까? 가만히 두지. 이런 거예요. 네. 판을 키워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이런 의도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승부를 민주당도 봐드리겠다. 네. 정권심판론이다. 일단 오늘 밤 희비가 갈리는데 결론적으로 여도 야도 승리하면 총선의 청신호고요. 패배하면 책임론으로 내홍을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말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총력, 최선을 다한 만큼 그에 따른 결과도 상당히 좀 크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야 승패에 따라서 어떻게 갈릴 것이냐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긴다면, 승리를 한다면 친윤 중심의 지도부에 아마도 힘이 더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기현 후보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패배를 한다면, 진다면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 만약에 크게 두 자릿수로 패배를 할 경우에는 비대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어떨까? 민주당이 이긴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친명 체제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패배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 내홍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 얘기인즉슨 친명 체제가 좀 치명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 거겠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조목 좀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뭐 오늘 밤 9시쯤을 해서 나올 결과를 미리 좀 예측을 해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이길 경우에 뭐 양측은 다 좋지만 질 경우를 좀 따져봐야겠죠. 국민의힘이 질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두 자릿수 패배 때는 심지어 비대위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글쎄요, 비대위에 대해서 요거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번 좀 여쭤볼까요? 앞에 OX 팻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면 비대위 간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여야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병민 최고님. 네. 아니다. 비대위는 아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워낙이나 이제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고, 강서의 가불병 세 분의 국회의원 모두가 민주당 소속인 민주당 텃밭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곳이지만 당이 총력을 다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사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총선을 앞둔 대혼란만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게 된다면, 또 이기게 되더라도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고, 네. 또 설령 지더라도 지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수도권의 민심을 얻는데 부족한지를 살펴서 총선까지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는 체제로 더 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가 아무리 크고 중요하고 총력을 다했다고 한들 이거졌다고 지도부를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에 소영주 대변인께서는 네. 바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바뀌는 게 맞고요. 민주당이 바라는 건 안 바뀌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게 그대로 가는 게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냥 뭐 정당으로서의 내년 총선을 완전히 조금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고도 비대위로 안 안 간다면 가면 총선 그러면은요, 포기다? 국민들이 보기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좋다. 하지만 이제 이 강서구 선거 자체를 자꾸 국민의힘은 그냥 25개 지역구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질대를 대비해서.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큰 판돈을 건 겁니다. 사면권까지 활용하면서 무리하게
한 라인을 가진 후보를 거기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를 보내서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이거는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편해요. 저도 이거 내가 공천 안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했잖아. 이기면 본인이 했잖아. 지면은 김기현 대표 책임져. 이렇게 돼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은 편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고요. 김기현 대표는 아무리 지금까지 참고 허수아비처럼 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본인 스스로 비대위 전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다면 당연히 지도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승리할 경우, 하지만 패배할 경우, 저희 지금 패배할 경우만 지금 짚어서 보고 있죠. 민주당이 패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 내홍이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서 대변인님, 그럼 민주당도 만약에 패배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질 수 없는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판돈이 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길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 시각도 그렇고 네. 당내에서도 그런 시각인데 이 선거를 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대표의 지도 체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선택까지 올 수 있는 큰 결과라서 패배 시는 거치 두고 내용이 아니라 거치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도 야도 만약에 진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도부는 좀 거취를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강화, 친명 체제가 강화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전망인 건데 사실상 요 밑에 그럼 이 친명 체제가 더 강화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동안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친명체제가 강화가 되면 불거지는 거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가결표 색출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강화된 친명이. 이런 전망도 사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이어가 보시죠. 그다음에 가결표 색출이란 말을 꺼낸 적도 없고요. 색출이란 말도 꺼낸 적이 당연히 없다. 예. 축출 수청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기자들이 해석하면서 용어를 썼고 그것을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마치 근데 이것을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잘못 얘기하는 것은 이건 가짜 뉴스다. 또 처벌도 불가능하고 예.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헌법 정신에 비추었을 때 그렇죠. 당론과 관계없이 의원은 소신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 예. 네. 아니 나는 색출이란 말 쓴 적 없다. 숙청이란 말도 쓴 적 없다. 가짜 뉴스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친명 체제가 강화되면 가결표 색출은 없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하고 그 유세장에 네. 나와서 했던 발언을 좀 보시면 뭐 앞으로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썼어요.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손잡고 이 거대한 장벽을 함께 넘어서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단식 24일 이후에 그리고 한 20일 가까운 요양 기간을 거쳐서 처음 공식적으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있는 발언이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명권을 남용하면서 김태후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하고 거기다가 추석 바로 앞두고 제1당 야당 대표의 이 체포영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굉장한 무리수를 두는 승부수를 이제 걸었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되면서 국민적으로는 이미 저는 상당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야당은 단결할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철칙을 저는 지금도 뭐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내홍이 없는 적은 없고 늘 뭐 다른 생각이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합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앞으로도 매우 저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단합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회 나는 징계 가결표 색출 언급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김병민 최고님.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슬슬 이제 불안감이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재명 친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온갖 막말들을 쏟아냈거든요. 고민해 보시면 본인은 무슨 숙청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고르면 살이 되지 않는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쏟아냈던 게 정청래 의원 아닌가요? 그리고 난 다음 외상값은 반드시 갚겠다는 얘기를 최고위원회에서 마이크를 두고 본인 스스로의 모두 발언으로 꺼냈던 게 정청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묻게 된다면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단합하고 단결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에 대한 분기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분기점은 결국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할 거고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상황일 텐데요. 2016년도 총선 때 정청래 최고위원 그 당시 공천받을 거라 자신했겠지만 결국 당시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면서 혁신의 가장 첫 번째 일환으로 나타났던 컷오프에 정청래 의원이 걸려 들어갔었죠.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수도권에서의 혁신 경쟁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가속화될 텐데 지금까지 본인이 쏟아냈던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니까 이제 와서 비겁하게 뒤로 숨는 행위들은 참 정청래 의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께서 분열의 언어를 정청래 의원이 쓰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지난달 27일 외상값은 계산해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또 고름 얘기가 나왔죠.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보통 고름은 짜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색출이란 말은 안 했지만 고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가결이 됐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라고 주장했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난 2일 날 또 하기도 했었죠. 이런 맥락 속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마도 색출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짜뉴스다라고 했어요. 소영주 대변인. 네. 이거는 태도 변화인 겁니까? 태도 변하죠. 참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지만 저는 차라리 소신 있게 얘기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야당 대표가 가결이 되면서 정치적 흥분 상태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성 지지층 쪽에서 정말 이 가결하신 분들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한 거를 가지고 당내에서 외상값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색출과 다름없는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그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얘기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당시에 우리 지지층들의 그런 분노를 대신해서 얘기한 것이다. 물론 오해는 있었겠지만 이제는 단합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짜뉴스라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께서 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발언은 아니었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들을 우리 당내 민주당 내에서 갖고 가는 게 민주당의 가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상호 서로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가 사실 그런 문화가 또 같이 좀 정착이 되는 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강서부선 여당 5%포인트 내 박빙, 야당 15%포인트 이상 압승 필요. 네, 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여당은 오늘
박빙이다. 5%포인트 이내에서 여야가 오락가락이 왔다 갔다 한다. 누가 이길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15%포인트 이상 압승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기는 건 당연한데 압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지금 똑같은 이 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죠. 그 이유, 강서구가 어떤 곳이냐. 앞선 그 서울신문 기사를 좀 같이 다시 불러와 볼까요?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강서구는 이런 곳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강서구는 가불병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야당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2.61%포인트 차이로 이겼지만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2.2%포인트 뒤졌다. 네. 그만큼 강서구는 야당세가 강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강서입니다. 강서가 지금 가불병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진성준, 강선우, 한정혜 세 의원이 다 민주당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야당세가 강한 곳이다. 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일 녹색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가기 전에 강서구 유세에 들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정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달라. 압도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동아일보가 지금 구체적인 포인트를 내놨어요. 여당은 5%포인트 내 박빙이다. 야당은 15%포인트 이상 압승이 필요하다.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김영배 의원님. 네. 15%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보통 선거를 치러보면요. 네. 10% 정도 차이가 나면 길거리를 걸어다니면 아, 내가 이기겠구나 느낍니다. 그러니까 15% 이상 차이면은 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는 압도적 격차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냥 지나다니기만 해도 아, 이거는 선거 끝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민심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특히나 아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체포영장이죠. 기각 사태와 더불어서 이제 민심을 아주 이렇게 사납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장관 후보자들 행태입니다. 특히 이제 주랭랑 김행 장관의 행태가 윤석열 정부의 정말 그 바닥을 보여줬다 싶을 정도로 이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서 이번 선거가 15% 이상, 20%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민주당이 이겨야만 내년 총선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심판을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취 이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꼭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흐름, 정서, 국민적인 실망 이런 걸 보여주는 저 기사가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 차이가 꽤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차이가 꽤 많이 날 것이다. 김영동 의원님. 예. 근데 사실 똑같은 강서구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박빙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민심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도 선거 기간, 운동 기간 동안에 강서에 있는 몇 곳 시장들을 누볐습니다. 네. 상당수 주민들은 시민들, 소상공인들은 정치가 민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토로했다고 봅니다. 좀 전에서도 리포터 하시면서 강서구에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세 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네. 항상 그 민주당 쪽에서 선거를 승리해온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서 구민들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관련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할까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 네. 잠재해 있지 않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죠. 이 부분을 최대한 감추려는 그런
선거 정책을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생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기초의원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네. 그렇게 선거를 전략을 짠 적은 없었죠. 사실상 이 부분은 오늘도 투표에 이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발언이 뭐 선거운동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절하게 강서구민들의 민생 회복, 정말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든 민주당을 심판하든 그 부분은 그때 4월 12일에 보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단체장 선거기 때문에 민생이랑 직결되는 사람 뽑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5%포인트 내 박빙이다. 15%포인트 이상 압승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 들어보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만약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 내일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이재명 대표 정계 은퇴해야죠. 이런 상황을 지면. 아,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예상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욕만 하는 것만으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의 판이 뒤집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비호감도죠. 그거는. 그건 정계 은퇴해야죠. 그러면. 네. 저희가 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승패 시나리오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도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표직 은퇴지 정계 은퇴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정도면 정계를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김병민 최고님. 네.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국민의힘은 이기기 힘든 선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긴다는 걸 전제로 볼 테니까 이긴다면 몇 %포인트 차로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선거 때는 넉넉하게 이기고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 3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한 표까지 읍소하게 되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처럼 나와서 이건 뭐 해보나 마나 18%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거고 또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조금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해볼 만한 선거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5% 내의 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선거의 교과서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15%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이번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의 선거지만 진교훈 후보까지 나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으로 이 선거를 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강서 지역이 통상적인 민주당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세 지역이고 여기에 통상 한 5%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이라면 5%, 10% 정도의 선거로 만약 진교훈 후보가 이기게 됐을 때 이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다 주장했던 민주당의 주장이 맞아 떨어질 수 있겠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장들은 목적성을 잃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표 차이로 이 내용들을 끌고 들어갔을 때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저 15%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선거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과연 유권자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현명하게 지켜보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이 정당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코람대호님. 사전 투표율 높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병민 최고께서 했던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사전 투표라고도 좀 뭐 높은 거하고 관련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왜 저희가 이 지역선거인데 정권심판원을 꺼내들었겠습니까? 그 판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만들었잖아요. 김태우 후보를 안 보내면 되잖아요. 왜 이 귀한 사면권을 활용해서 대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람을 사면해서 또 거기를 보냅니까? 가만히 두지. 이런 거예요. 네. 판을 키워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이런 의도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승부를 민주당도 봐드리겠다. 네. 정권심판론이다. 그 지금 현재 정권에서 보낸 후보를 이겨야만 이 정권의 심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런 게 반영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강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선거를 초래한 후보를 또 보내? 우리가 우스워? 라는 명분이 나타난 것이고 구도가 그렇습니다. 정권 심판 부분이 강서의 발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구도와 인물 면에서는 거의 이 민주당이 압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오세훈, 송영길 그 두 분 당시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제판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15%포인트 이상의 압승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높은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 표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김영동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높은 사전 투표율.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 정권 심판원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사전 투표율이 그것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연휴였죠. 이틀 동안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도 강조했지만은 강서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왔던 복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남짓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 하면서 그 전에 12년, 10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있었을 때도 못했던 강서구 발전에 대한 비전을 빛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우리 김태우 후보를 뽑았던 그 열의를 가지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에 강서구민들이 많이 나오셨다라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는가 싶고요. 네. 이번에도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은 박빙으로 김태우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저는 희망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높은 사전 투표율 여당은 우리 표다, 야당도 우리 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저녁 9시쯤 아마도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